수료 후 1개월 만에 취업 성공한 25살 변지수입니다. 이력서를 넣고 5일 걸렸습니다. 지금대 합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입니다. 저는 행정학이랑 경영학 이중 전공했습니다. 문과생이신데 7개월 동안 공부한 다음에 개발자로 취업하게 된 분이 있어서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6개월 과정 통해서 정처상기와 SQLD 취득했고 수료 후 1개월 만에 취업 성공한 25살 변지수입니다. 언제부터 출근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지금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립니다. 먼저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행정학이랑 경영학 이중 전공했습니다. 개발이랑은 관련이 없네요. 네, 전혀 관련 없습니다. 개발 공부 경험은요? 대학교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파이썬 기초 수업 들은 게 전부입니다. 문과생 입장에서 개발을 처음 접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신기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른 전공 수업보다 더 좀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많은 게 생소해서 좀 막막했는데요. 이때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공부 방법으로 누적 복습하고 반복 구현하면서 계속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여러 진로가 있었을 텐데 웹 개발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진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좀 학원 상담 받으면서 좀 비전공자가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분야로 웹 개발을 추천을 해주셨고 제 아버지가 개발자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좀 긍정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이걸로 진짜 취업이 될까? 라는 걱정은 안 드셨나요? 저는 웹 개발 시장 자체보다는 이제 제 능력에 대한 좀 불신이 컸는데요. 문과생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계속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1번 하면 된다라는 격려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반드시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로 들어가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비교하면 공부 방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뀌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개념이랑 문법을 다 좀 암기하고 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드 한 줄이라도 좀 완벽하게 쓰려고 계속 집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직접 구현을 해보면서 좀 다양한 에러를 직접 만나보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떤 코드 한 줄보다는 전체적인 서비스의 흐름을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는지에 좀 집중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구현하고 이걸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제가 배운 내용들이 다 제 머릿속에서 제각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이 많이 연결지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꼭 해서 직접 써보는 게 개념 구조들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혼자서는 못하겠다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프로젝트 혼자 있으면 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외부 API 연동을 하거나 좀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코드를 짜는 과정에서 좀 많이 막혔어요. 혼자 했다면 그 막혔을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 방법이 맞는지도 좀 모르고 계속 산으로 갔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이제 방향을 체크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니까 좀 덜 헤매고 잘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력서나 자소서 수정 과정에서 뭔가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공부해온 문과와 이 개발 공부를 좀 연결지어 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비전공자이긴 하지만 그동안 공부했던 게 개발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간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면접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일단 우선 지원 공고를 좀 꼼꼼히 분석했어요. 그래서 생소한 용어나 기술 스택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만이라도 좀 완벽하게 숙지하려고 했었고 회사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봐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파악을 했고 그걸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점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직접 제 자소서를 보면서 예상 질문을 뽑고 AI 도움을 좀 받아서 추가로도 뽑았고요.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정리해놓은 답변을 뭐 샤워할 때나 아니면 이제 이동할 때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개월 만에 취업까지 가신 건가요? 2월 초에 학원을 수료했고 3월 말에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으니까 중간에 자격증 취득 과정을 제외하면 1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첫 면접이 잡히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죠? 이력서를 넣고 5일 걸렸습니다. 면접은 몇 군데 정도 보셨나요? 사전 코태 한 곳 받고 면접 3군데 봤습니다. 최종 결과는요? 2군데 합격했습니다. 탈락한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스택과 회사에서 원하던 기술 스택이 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나는 면접 질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전공자다 보니까 지원자들 중에 전공생이나 경력자들도 많은데 우리 회사가 변지수님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그거 진짜 많이 있었고요. 물어보죠. 요즘같이 AI가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AI 연간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변지수님 같은 신입을 뽑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 물어보셨고요. 좀 당황했던 질문인데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력서에 작성한 내용을 제외하고 장단점 하나씩 더 말해보라 라고 말한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로 취업까지 가신 거예요? 저는 스프링 레거시 마이바티스 기반의 AI 여행 플래너 프로젝트로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인 일정 관리 기능 모두 구현했고 추가로 짐 싸기 기능과 사용자 클릭 기반 여행 일정 생성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추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짐 싸기 기능 같은 경우는 챗GPT API 써서 여행 계획 데이터와 캐리어 이미지를 전달한 후에 이미지상 이미 있는 물품, 그 다음에 추가로 담아야 할 물품 리스트를 사용자의 여행 계획에 맞춰서 알려주는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 기능은 동일하게 챗GPT API 사용해서 사이트 상에서 사용자의 인터랙션 추적 데이터를 전달해서 사용자 맞춤형 여행 일정을 생성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죠? 네,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주 정도 걸려서 오늘 완성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셨나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스프링 부트, JPA, 리액트, API 스크래퍼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 2개 하셨는데 그럼 하나만으로 취업이 그냥 끝나신 거네요? 네, 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개발자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막연하게 지원 넣는 것보다는 지원 방향과 준비 포인트를 좀 잘 맞춰서 준비를 잘 갖춘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됐다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처음에 수료 후에도 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취업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좀 묵묵히 부족함을 채우며 보낸 시간들이 좀 잘 쌓여서 예상보다 빨리 취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준비 방향을 좀 선생님한테 계속 점검받으면서 가니까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격한다고 보세요?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묵묵히 본인만의 방식으로 공부하면서 좀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 합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시간과 마음이 결국 결과물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가 그 결과물을 봤을 때도 그 지원자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개념이나 좀 문법을 봤을 때 자동으로 좀 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기능에도 이런 걸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었고 처음에는 그 에러 빨간 글을 보면 되게 당황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걸 구조적으로 파악해서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이걸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문과생인데 개발자 취업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개발이 좀 복잡한 로직을 많이 다루잖아요. 문과 공부가 좀 그걸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다 생각하고 노트 정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만의 좀 방식으로 하던 노트 정리 습관이 개발 공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자 했으면 어려웠을 것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좀 효율적인 공부 방법부터 좀 개발 시장 추세에 맞게 자소서나 뭐 프로젝트 명세서, 뭐 요약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특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 하나 구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맞게 좀 연결하고 이걸 마무리하는 게 훨씬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힐 때마다 좀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던 경험을 돌아보면 부족했던 점이 뭐였다고 보세요? 저는 좀 전략적으로 저 자신을 어필하는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전공자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공생들도 많은데 비전공자인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때 좀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을 잘 생각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간 공부했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같은 시간을 써도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지 알고 반복하는 사람이 훨씬 빨리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의 차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작정 제 복습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복습하고 어떤 부분을 좀 다시 봐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가면서 공부했던 게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빠르게 필기를 하고 쉬는 시간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빠르게 필기했던 걸 다시 정리했어요. 사진을 캡처해서 넣는다든지 코드 일부분을 좀 넣는다든지 시각적으로도 잘 볼 수 있게 정리를 했고 이동 시간에 그 정리된 노트를 계속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쭉 읽으면서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제 구글링을 하거나 GPT한테 좀 물어봐서 추가로 정리를 하고 하면서 제 노트를 계속 업데이트 해갔던 것 같습니다. 노트 정리는 뭐 노션으로 하셨나요? 네, 저는 노션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작하려는 분들 또는 이미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본인의 부족함을 좀 찾아내고 채워나가는 과정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좀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마다 좀 스스로한테 할 수 있다라는 격려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믿고 묵묵히 나아가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또 누적 복습이랑 예제 문제를 반복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문제풀이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안 풀린 문제들도 다시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누적 복습과 좀 반복 학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까지 성공해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면 뭐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과 반복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좋은데 저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반복 학습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별로 한 5에서 10문제 정도 뽑아서 푼 다음에 잘 풀리는 문제는 다른 문제도 풀면서 좀 범위를 넓히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려웠던 부분은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가 막힌 부분을 좀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그 풀이 과정 자체를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풀렸던 문제도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견할 수도 있고 미처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부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쉽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비전공자라도 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꾸준히 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있으면 훨씬 오래 걸리고 중간에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공부 방향부터 뭐 프로젝트나 자소서, 면접까지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준비하니까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